네, 개념원리 156쪽 다면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면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요. 그 다면체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보충학습에 나와 있는 다면체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다면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도형을 배우실 때 도형의 분류를 두 가지로 크게 하셨어요. 하나는 평면 도형이고요. 하나는 입체 도형입니다. 자, 평면 도형에서 두 가지가 분류가 되죠. 이게 다각형이 뭐였냐면요.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었습니다.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다각형이라고 불렸죠. 여기에 선분 말고 곡선이 추가되면 어떤 도형이 나오냐면요. 원이랑 부채꼴 같은 거를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 대상은 여기서는 지금 다각형이 됐던 거죠. 평면 도형에서는 이제 선분을 둘러싸인 다각형인 거고요. 입체 도형에서는 뭐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요. 다면체와 회전체로 구분을 할 겁니다. 다면체와 회전체 이렇게 구분을 할 건데요. 다면체를 보시면 어떤 게 다면체냐면요. 얘랑 비슷한 거예요.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번엔 뭐로 둘러싸여 있냐면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 다면체입니다. 마치 다각형이 선분을 둘러싸인 것. 예를 들면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삼각형,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사각형,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오각형인 것처럼 다면체도요. 선분으로만 그러니까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우리가 다면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회전체도 있는데요. 회전체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원기둥, 원뿔대로 나뉘는데 그거는 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회전체가 나올 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관심 대상은 다면체입니다. 그러면 다면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삼각형인 거는 점이 3개고 꼭지점이 3개고 변이 3개고 각이 3개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얘도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다면체는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요. 면의 개수에 따라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이 4개다 그러면 몇 면체가 되는 거죠? 4면체가 되는 거고요. 면이 5개다 그러면 5면체가 되는 거고요. 면이 6개다 그러면 6면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면체의 뜻입니다. 다면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이 지금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여 있죠. 그때 이런 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꼭지점이라고 해요. 요렇게 선이 모여서 이렇게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고요. 이런 걸 우리가 변이라고 안 하고 모서리라고 합니다.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모서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면 있죠. 면으로만 좀 둘러싸여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면체고 그 면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4면체, 5면체, 6면체가 나뉘는데 그거를 이제 종류를 설명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면체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6학년 때 이미 보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냐면요. 여기에 각기둥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리고 각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각불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기둥하고 각불은 들어보셨고요. 각불대는 중학교 때 처음 배우는 겁니다. 회전체도 이렇게 비슷하게 가져 나가죠. 회전체는 원기둥, 원뿔, 원뿔대 이렇게 나가는데 요거는 회전체 개념을 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각기둥과 각불과 각불대. 자, 기둥, 뿔대라고 이름을 붙여 넣고요. 거기다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기둥은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어요. 밑면이 삼각형이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삼각기둥이라고 부르죠.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기둥 이렇게 부르고요.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각불은요, 밑면이 삼각형이면요, 이렇게 삼각불 이렇게 부르고요. 각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밑면이 이렇게 사각형이면요. 밑면이 지금 사각형이거든요. 그럼 이런 걸 사각불 이렇게 부르고요. 각불 때도요. 만약에 각불 때는 이런 거죠. 삼각불이 있었을 때 고기 위를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자르면요. 여기가 없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만 남습니다. 이렇게 밑에만 남아요. 요걸 우리가 삼각뿔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뿔대의 정확한 뜻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각불 때는 각불을 밑면에 평행하게, 밑면에 바닥 밑면 여기 뿌리 밑면이 있죠. 거기에 평행하게 이렇게 자르면 위에 각불이 하나 생기고 밑에 이런 게 생기겠죠. 요게 각불 때예요. 위에는 생기는 건 각불, 작은 쪽 요거는 떨어져 나간 쪽은 각불이고요. 각불이 아닌 쪽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각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불대 보시면 옆면의 특징이 직사각형, 사다리 뿌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사각형이면 사각뿔대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러면 사각뿔대가 됩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요. 이제 면의 수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면의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면의 수를 보면 삼각기둥은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방이나 학교 교실을 생각하시는데 바닥이 삼각형인 거예요. 바닥이 삼각형이니까 옆에가 벽이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세 개겠죠. 그런데 바닥도 있고 천장도 있는 거죠. 각기둥은. 밑면이 2개거든요. 그래서 3 더하기 2 하니까 5가 되는 거고 면의 개수가 5개니까 얘는 5면체가 되는 거예요. 사각기둥 보시면 여러분이 있는 방이 사각형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쵸, 옆에 벽이 옆면에 해당하는 그 벽이 4개가 있겠죠. 그 4개에다가 밑면 바닥하고 천장이 2개니까 그 2개를 더하면 얘는 6이 되니까 얘는 6면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면체의 이름입니다. 4면체, 6면체. 얘는요, 얘도 이름이죠. 이러면 두 가지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4면체냐, 몇면체냐 할 때 이렇게 불리면 되고 종류별로 나눠서 부를 때는 넌 삼각기둥, 넌 사각기둥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각불을 보겠습니다. 각불은요, 텐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방이 만약에 텐트였어요. 공간이. 밑면이 1개, 그러니까 밑면 삼각형이니까 옆에가 하나, 둘, 3개예요. 근데 얘는 바닥만 있고 천장은 없거든요. 밑면이 1개니까 3 더하기 1 하면 되죠. 얘가 4면체가 되는 겁니다. 사각불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바닥이 사각형이에요. 그럼 벽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그리고 천장이 없고 바닥만 있으니까 4 더하기 1 하니까 5니까 5면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얘는요, 바닥이, 그러니까 얘도 삼각뿔대니까 삼각형이니까 바닥이 삼각형이 여러분 있는 공간에 삼각형 생각하세요. 그러면 면이 하나, 둘, 셋, 벽이 하나, 둘, 셋인데 얘는 밑면이 2개죠. 위아래 2개니까 더하기 2 하니까 5. 그래서 얘는 5면체예요. 그럼 얘는요, 사각뿔대니까 옆면이 4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넷. 근데 밑면이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개예요? 2개니까 얘는 6면체예요. 그러면 보시면 5면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6면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삼각형을 부를 때요. 얘도 삼각형이고요. 직각 삼각형도 삼각형이고요. 둔각 삼각형도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다 삼각형인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모양이 기둥이던 뿔대건 뿔이건 상관없이 면이 5개면 5면체예요. 그 5면체 중에 삼각기둥이 있는 거고 그 5면체 중에 사각뿔이 있는 거죠. 그 5면체 중에 삼각뿔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5면체라도 그러니까 5면체 종류에 우리가 삼각형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5면체 종류에 기둥도 있을 수 있고 뿔도 있을 수 있고 뿔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면체라고 했을 때 걔가 기둥인지 뿔인지 뿔대인지 어떻게 알아요 했을 때 그때 이제 특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둥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기둥의 특징은 우선 밑면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밑면, 옆면, 그리고 높이로 이제 특징을 구분을 할 거고요. 이걸 이제 구분하시면 이 조건을 가지고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각기둥이구나, 이게 각뿔이구나, 이게 뿔대구나, 이렇게 각뿔대구나 알아보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밑면이요, 서로 평행이고 합동인 다각형입니다. 다각형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기둥 보시면 밑면이 2개인데요.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다각형. 이게 각기둥의 특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면이 2개예요. 얘는 1개밖에 없어요. 얘도 2개인데 얘도 평행하긴 해요. 얘도 다각형이에요. 근데 얘는 합동은 아니죠. 얘가 합동입니다. 그래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 두 밑면이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그렇죠. 옆면이 직사각형인 특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 수직이죠. 그러면 이 각기둥의 높이는 바닥과 천장 사이의 거리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두 밑면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똑같거든요.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지금 다 어디를 재든 높이가 똑같습니다. 이게 각기둥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5면체다. 그러면 삼각기둥이구나. 5면체인데 두 밑면이 평행이고 합동인 다각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삼각기둥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각불은요.
밑면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한 개죠. 한 개고 밑면이 그냥 다각형입니다. 별 특징 없습니다. 밑면이 다각형 한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옆면을 보시면 뾰족뾰족하지요. 보시다시피 그냥 삼각형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아니에요 했을 때 삐딱해도 되거든요. 삼각뿔이요. 뭐 이렇게 삐딱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사각뿔 그러면 정삼각뿔 만약 밑에가 정삼각형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올라오면요. 그때는 이제 옆에가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럼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그냥 각뿔 그러면 그냥 삼각형이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높이 얘는 바닥도 있고 천장도 있으니까 재기가 쉬워요. 근데 얘는 어떻게 재요 했을 때 이렇게 재시면 돼요. 이 각뿔의 꼭지점이 있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이름 붙였죠. 각뿔의 꼭지점이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얘인데 제일 높은 걸 우리가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불렀어요. 6학년 때 배웠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거기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그대로 자를 잴 때, 이렇게 높이를 잴 때 옆으로 재지 않습니다. 그대로 떨어뜨려서 요 길이를 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뿔의 꼭지점에서 어디다가요? 밑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 그게 바로 높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뿔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온다. 옆면이 삼각형이다. 그럼 얘는 옆면이 직사각형이거든요. 얘는 사각형이거든요. 삼각형이다. 그러면 오면체인데 옆면 삼각형이야. 너 각뿔이구나. 사각뿔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면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걔가 누구인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면을 보시면 얘는 그냥 두 개인데요. 각뿔대는요. 다각형이죠. 그리고 걔네 둘이 서로 평행합니다. 왜냐면 잘랐을 때 평행하게 잘랐거든요. 합동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크기가 달라서 합동은 아니에요. 자, 옆면을 보시면 옆면이 사다리꼴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원래 뿔에서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삼각형을 잘랐기 때문에 이쪽이 사다리꼴이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두 밑면 사이의 거리. 이거는 바닥도 있고 천장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재면 되는 거예요. 밑면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렇게 재면 되겠습니다. 걔도 뭐 옆을 재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서 천장에서 이렇게 한 점 잡아서 바닥에 수선 내린 다음에 재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걔가 각기둥 혹은 각뿔대라는 걸 이제 알아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항상 이제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면의 수부터 보면요. 이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밑면의 모양인 거죠. 왜냐하면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얘가 삼각기둥인지 삼각뿔인지 사각기둥인지 뭐 이런 게 정해지니까 밑면의 모양을 보시면 되는데 밑면이 지금 다 다각형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이면 삼각형, 사각형이면 사각형. 그래서 그냥 저는 N각형이라고 바로 공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N각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면의 수를 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기둥은요.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만약에 삼각형이에요. 바닥이 삼각형이에요. 그럼 벽이 하나, 둘, 세 개. N각형이면 하나, 둘, 셋, 넷. 뭐 N개가 있겠죠. 옆면의 개수가 N개예요. 거기에다가 바닥과 천장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2개가 된다. 이게 면의 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요. 각뿔은요. 바닥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 하나가 있고 옆면은 똑같이 N개가 있어요. 거기 바닥이 한 개니까 N 플러스 1개가 됩니다. 각뿔대도요. 마찬가지로 옆면이 N개가 있고요. 바닥과 천장 두 개가 있으니까 N 플러스 2개가 됩니다. 이게 면의 개수죠. 자, 면의 개수부터 각뿔은 다릅니다. 플러스 1이 됐다? 너 각뿔이구나. 그럼 플러스 2가 됐다? 잘 모르겠는데 기둥일 수도 있고 뿔대일 수도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꼭지점 수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꼭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꼭지점이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기둥은요. 바닥에 하나, 둘, 셋, 삼각기둥이면요. 하나, 둘, 셋, 천장에 하나, 둘, 셋, 두 세트가 들어가요. 사각기둥이면 하나, 둘, 셋, 넷, 바닥에 4개, 천장에 하나, 둘, 셋, 넷, 두 세트가 들어가니까 두 세트. N개가 두 세트니까 2N개 하시면 돼요. 그러면 N각뿔 때도 마찬가지죠. 바닥에 삼각뿔 때면 바닥에 하나, 둘, 셋, 천장에 하나, 둘, 셋, 두 세트 들어가죠. 사각뿔 때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세트 들어가는 거니까 얘도 2N개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이 꼭지점 얘 보시면 얘는 천장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 한 세트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N개가 들어가고요. 각뿔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개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각뿔은요, 면의 숫자하고 꼭지점 숫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형이 나왔는데 면의 수와 꼭지점 수가 같다, 이게 나와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 하는 얘기예요? 아, 너 각뿔이구나, 알아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뿔의 특징은 면의 수와 꼭지점 수가 같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모서리 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모서리 수 보면은 바닥에 지금 삼각형이면 하나, 둘, 셋, 천장에 하나, 둘, 셋, 기둥에 해당하는 여기 해당하는 거, 만약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세트죠. 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얘도 세 세트인데 4개씩 세 세트인 거죠. 즉 n개씩 세 세트, 3n개가 되겠죠. 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뿔 때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바닥, 중간, 천장 세 세트죠. 3n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기둥과 각뿔 때는 모양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아요. 모양이 아니고 개수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은 보셔야지 얘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거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각뿔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쵸? 천장이 없죠. 그래서 얘는 2세트만 들어갑니다. 요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잠깐 다시 드리면요. 첫 번째, 다면체란 무엇인가?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면은요,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이고요. 모서리는 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다각형의 변. 뭔지 아시겠죠? 꼭지점은 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다각형의 꼭지점. 그러니까 다각형 입장에서 다각형의 변의 모서리고 다각형의 꼭지점이 이 입체 도형의 꼭지점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름 붙이는 방법은 면의 개수에 따라 4면체, 5면체, 6면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기둥, 원뿔, 구와 같이 곡면을 둘러쓴 입체 도형은 다면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게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걔는 다면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얘도 6면체고 얘도 6면체지만 우리가 삼각형이 여러 가지, 뭐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중각 삼각형 있듯이 똑같은 육면체지만 어떤 애는 사각기둥이고 어떤 애는 오각뿔일 수 있다. 그 특징을 이제 알아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면체의 종류를 보시면 각기둥과 각뿔과 각뿔대가 있고, 각기둥의 특징은 두 밑면이 평행, 합동,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옆면은 직사각형이다. 그리고 각뿔의 특징은 밑면이 다각형인 하나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이다. 그다음에 각뿔대의 특징은 밑면이 서로 평행이지만 합동은 아닌 다각형이고 옆면이 사다리꼴이다. 잘랐을 때 두 입체 도형 중에서 각뿔이 아닌 쪽, 이렇게 만약에 시험지에 1번, 2번, 3번, 4번, 5번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각뿔대 설명 나올 때 이렇게 나오면은 요 문장을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그림만 보신 분들은 저 문장이 나왔을 때 조금 어색해요. 근데 문장 한번 읽어주시고 정의고 개념이니까 정확하게 봐주시면 안 까먹고 당연한 얘기네 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개념 설명, 개념 정리 좀 꼼꼼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밑면의 모양이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대고요. 옆면이 사각형이고 높이는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 이렇게 재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수를 보면 여기 이제 정리해 놓은 거, 면의 개수 기둥과 각기둥과 각뿔 때는 플러스 2, 플러스 2, 각뿔은 플러스 1인데 꼭지점이 똑같이 플러스 1 된다. 그래서 각기둥과 각뿔 때는 꼭지점이 2세트 곱하기 2 하는 거고요. 모서리는 곱하기 3, 3세트고 각뿔이 곱하기 2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 정사각기둥, 정사각뿔, 정사각뿔대인데 특징이요. 밑면이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기둥은 옆면은 모두 합동인 직사각형. 그다음에 정사각뿔은요, 뭐 생각하시면 돼요. 예쁘게 올라와요. 정사각형이 바닥에 깔려 있고 벽이 예쁘게 텐트 벽이 올라와요. 예쁘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겠죠.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각뿔대 보시면 옆에 예뻐지려면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럼 여기 갔잖아요. 그걸 잘랐잖아요. 지금 각뿔 때는 그걸 자른 거니까 당연히 옆면이 등변 사다리꼴이 되겠죠. 모두 합동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다면체에 대해서 기본 개념은 정리가 된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158쪽에 있는 개념 확인하기와 그 뒤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복습하면서 적용하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